그 5초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마인드셋이 과연 옳은가? 시간이 갈수록 남들과의 격차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행복한 느낌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평소 관심이 있던 내용을 담은 영상이 눈에 딱 나타나서 동시성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알고리즘으로 인한 동시성이다. 내가 5초만 그 영상에 머물러도 그와 비슷한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것이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의 원리가 우리의 지금을 만들었다. 우리의 뇌는 내 관심사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도록 돕는다. 반복적으로 내가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을 보일 때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경험을 되풀이하게 된다. 하루에 단 5초만 반복적으로 비슷한 것을 보려 해도 내 뇌의 알고리즘이 바뀐다는 얘기다. 그 5초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사소한 관심과 생각들이 내 현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아직도 내 눈에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가? 아직도 지금의 삶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는가? 부모다운 부모를 만났어야 했다고 생각하는가?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했다고, 그 뒷바라지를 할 사람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가? 결혼할 때는 부모가 전세라도 얻어줘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유학을 못해서 외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다 맞다. 그 생각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생각은 그냥 생각이다. 현실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만 섞인 생각은 불만스러운 현실을 계속해서 창조해낸다. 생각의 힘을 깨달으면 왜 빌 게이츠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한 문장은 지난 6천년간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 현자들이 동의한 말이다. 전 세계의 1%만이 알고 있는 부와 성공의 진리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내가 습관적으로 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행복과 성공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언제나 명확하고 밝게 그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겪거나 겪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 밝고 풍요로운 면을 보고자 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진 학대와 성적 폭력, 벗어날 수 없는 마약 중독과 지독한 가난, 그 안에서 손톱만큼도 안 되는 긍정의 힘을 자신의 내면에서만큼은 더 크게 키워나가려 노력했다. 남들에게는 그들이 세상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내면 속에서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돈에 늘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종착점을 목표한 돈의 숫자로 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는지 알 것이다. 100억을 가졌던 자산가가 자산이 50억이 되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다. 그러한 성공이 과연 완전한 성공일까? 완전한 성공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사랑스럽고 즐거워서 에너지가 늘 솟아나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우며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일 것이다. 함부로 종착지를 정하지 마라.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패해도 성공해도 마침표는 없다. 그저 쉼표를 하나 더 찍었을 뿐이다. 아무리 환생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말이 참이어도 우리 몸으로는 딱 한 번뿐인 삶이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에 후회를 얼마나 더 남기려 하는가? 인생이 긴 것처럼 보여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굉장히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오랜 기간 인정받고 있는 성공학의 대가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독서와 연구를 통해 배운 것을 짧게 요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약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이미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행복한 성공은 그 성공에 붙어있는 성취감에서 온다. 이미 많은 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성취감을 쉽게 느끼지 못한다. 성취감은 행복한 느낌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마음은 삶의 조종장치다. 사람들 모두가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한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들어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그에 맞는 형을 선고받는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뇌에 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은
뇌의 사용법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특징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돼지나 말에게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다. 외과 의사에게 손상된 대동맥판을 돼지의 대동맥판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내 신체 부위가 동물 친구의 것과 교체 가능하다는 사실이 기뻤다. 딱 하나,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무엇과도 교체 불가능하다. 그것이 나를, 그리고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마음은 삶의 나침반이다. 한번 설정하면 다시 설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나침반 방향의 설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성장과 증가, 풍요로운 삶은 자연의 키다. 우리가 삶이 가져다주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고유한 본능이다. 그것은 완벽하게 자연스러우며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인류의 진화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개인이 미래에 대해 구상하는 이미지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그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기질과 성향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미래를 그린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무엇인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사는 것도 혼란스럽다. 마음으로 그리는 시각화는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자신의 삶과 똑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방향을 따라 나가다 결국 그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수에 빠지면 안 된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 스스로가 그려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면 당신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각화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과 일치하는 기계를 품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당신의 집은 잘 관리되어 있고 깨끗하다. 창문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고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정말 아름다워 라고 혼잣말을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아침이다. 당신의 차는 시끄러운 소리 없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거리를 달린다. 당신이 사는 동네는 그들의 지식과 성취, 열망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당신의 집안 풍경과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 그리고 주변은 당신을 반영한다. 당신의 사무실, 사랑스런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 또한 당신을 반영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다.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자신 스스로를 반영하고 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실패도 성공도 그 비결은 똑같다. 주변인들을 보고 연구해보라. 그들의 얼굴을 보라.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명체이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일상이 자신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에 관심이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한 적 있거나 앞으로 존재할 그 누구와도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정말로 그렇다. 그 누구도 나와 정확히 똑같은 조합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리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부자라도 갑자기 부자가 된 시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부의 가속도가 붙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아무런 발전도 없는 대다수와 보조 맞추기를 거부하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없다면 그 기회를 나에게 바톤 터치한 것은 아닐까? 왜 내가 대대손손 부자의 씨를 내릴 조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하는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게 불만이면 내 자손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고통만 받는다면 당신 다음에 누군가가 성공할지 모른다. 고통 없이 당신이 성공했다면 누군가가 당신 대신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통 없는 성공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고통이 아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뜻한다. 왜 고통을 아프다라고 표현하는가? 성장에 따르는 고통은 아픈 상처가 아니라 노력의 증거이다. 오늘의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생각한 것의 총합이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다 라고 말한다면 다음 행선지는 어디인가? 만약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볼 셈인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생각은 자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 말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 성장과 성취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본인이다. 만족스러운 과대평가 또한 본인이 끌어낼 수 있다. 상대가 내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를 보기 전에 내가 상대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보라.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내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내 가치를 보라.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능력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기쁨을 알 수 있다. 오직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라.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가끔 성공학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만 뻔질하게 하면서 강의만 팔려드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 스스로 해본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성공을 논하고 강의만 팔려 한다는 것이다. 성공 마인드셋 관련 책이나 논문 등을 많이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말을 한다. 유명한 마인드셋 책 딱 한 권만 계속 반복 읽으면서 제대로 흡수해도 말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말하는 것과 같은 거이다. 자신의 마인드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성공 강의로 부유해진 자신의 통장만 자랑한다. 성공의 척도를 통장에 쌓인 돈으로만 판단하고 증명한다. 누군가 자신의 강의를 비판하면 그 사람과 싸우려 든다. 그 마인드셋이 과연 옳은가? 그 사람이 과연 성공자가 맞는가? 반쪽짜리 마인드셋을 배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반쪽짜리 성공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유명 스님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망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짜 가난은 무언가에 치우친 삶이다. 진짜 성공은 균형 잡힌 삶이다. 대부분의 채널이 잘 나가게 되면 여기저기 출연한 경험이 있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러다가 온오프라인 강의를 열고 다른 사람과 비슷한 책을 쓰고 또 그것을 홍보하려고 여기저기 출연한다. 그러면 그의 가치는 뻥튀기가 되면서 그 사람의 말이라면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들으려 하기 때문에 강의료는 점점 올라간다. 하나둘 직원들이 늘어가고 그렇게 기업화가 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국룰이 된 것처럼 말이다. 사실 나도 가끔 저 채널에 출연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 마음으로 막 영상을 만들다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결국 아직도 남들의 삶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싶다고 해놓고는 이미 잘 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나의 마인드셋은 더 강해진다. 마인드셋의 기본은 알아차림이기 때문이다. 싫다고 밀어내지도 좋다고 마냥 붙잡고 있지도 않는 그저 알아차림이다. 내 생각을 알아차릴 때 그때부터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수도 없이 조종당하고 그것에서 헤어나오려 발버둥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살 것인가? 남의 인생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을 조종하는 것은 내 고귀한 생각이어야 하지 남의 생각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은 가난과 성공의 완벽한 잣대가 아니다. 진짜 가난은 무언가에 치우친 삶이다. 진짜 성공은 균형 잡힌 삶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평균 이상이다. 아직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마인드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남들과의 격차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미 남들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스스로 더 잘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공이나 마인드셋 채널을 모두 보고 있지는 않다. 실제 마인드셋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20% 미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체감상 10% 정도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 어느 누구도 유명 성공 채널명을 모르고 이미 우리에게 유명한 성공 마인드셋 유튜버를 아는 사람이 없다. 실제 내 채널도 모른다. 어차피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지인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마인드셋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 더해서 주변 환경과의 싸움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과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행복한 성공의 길을 밟고 있다. 돈만 많은 성공이 아닌 모든 것에 풍요로운 행복한 성공의 길에 올라서 있다. 벌써 30대, 벌써 40대, 벌써 하지 말고 드디어 30대, 드디어 40대, 드디어 50대가 되어보면 어떨까?
드디어라는 말에는 기대와 이루어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에게 드디어 오늘이 주어졌다. 드디어 맞은 오늘, 아직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날이 코앞에 왔다는 확신이 든다. 우리 생각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또렷하게 보일 것이다. 비천한 작은 생각들에 지면서 살지 말자. 우리 미래는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 우리 미래는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